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대기업하고 만약에 외자 기업이 있으면은 어느 쪽이 더 취업이나 아니면 전직 시에 좀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외자계 기업이 훨씬 어려울 것 같죠? 영어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신다면은 외자계 기업 취업이나 전직이 일본계 대기업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외자계 기업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것 영어죠. 그 영어 능력. 영어는 외자계 기업 취업의 이제 기본이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프리 토킹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기에 외자계 기업 취업이 그런 프리 토킹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어요. 영어를 막 이렇게 제가 뭐 옛날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막 이렇게 네이티브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알아듣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자기 기업에 그 상사가 여러분의 상사가 되는 거, 직속 상사가 되는 거는 외국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회사의 경우는 스페인 계열의 그 외자기 기업이라서 제 상사는 스페인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직하게 될 회사는 미국계 회사인데 상사는 프랑스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내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따라서 이제 영어 능력은 여러분께서 이제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점 한번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외자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미 너무 오래돼 버려가지고 얘는 외자계 기업이지만은 거의 일본 기업화 돼버린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여기서 예외예요. 역사가 오래됐고 좀 이제 인원도 많고 정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대기업급으로 인원도 많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영어를 못해도 왜냐면 여러분의 직속 상사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케이스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외자계 기업, 외국계 기업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이제 일본인이 아닌 다른 이제 해외 외국인일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해외 경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학이 됐던 어학연수가 됐던 여행이 됐던 해외 경험이 있으면은 거기에 가산점 플러스가 돼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말고 영미권이나 아니면 유럽권에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외국기 기업은 영미권이나 유럽 쪽에서 일본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영미권이나 유럽 쪽 그쪽에 해외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에서 한 학생 때 한 6개월 정도 뭐 유럽 각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영국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배경을 토대로 현재 이제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이 회사에서도 한 달 반 정도 그 스페인으로 이제 출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이제 스페인 본사 마드리드에 있는 그 본사에 출장을 가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해외 경험을 또 쌓았죠.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영어 좀 되시면은 일본 대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 대기업에서 해외로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해외로 출장을 보낸다든지 어, 뭐 주재원으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경험을 많이 쌓게 해줘요. 제가 이제 그 일본 대기업에 있을 때도 동남아시아였지만은 말레이시아나 뭐 이쪽으로 그 굉장히 출장을 자주 잦게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그런 인재라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사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국내 경험밖에 없는 사람과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해외 경험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를 해주고 잘 따라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 인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선호를 하게 돼요. 그 상사인 외국인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페인도 다녀왔고 프랑스도 다녔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면접할 때 예를 들면 뭐 인사말로 뭐 프랑스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스페인어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인터뷰 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넣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반응이 오겠죠. 그럼 아 나 그러면 이쪽에 나 좀 있었다 여행 갔었다 살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일본에만 있었다 아니면 한국에만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쪽 나라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이제 상사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 훨씬 더 이제 넓어지는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적극성하고 자신감이에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도 있는데 회사 지원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취업을 하던 전직을 하던 면접이나 인터뷰를 볼 텐데 이때 나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상사가 나한테 무엇을 시키던 나는 100%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고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자신이 없어도 그거를 면접이나 인터뷰 때는 자신이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자세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데 의외로 면접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면접을 하면 특히 이제 뭐 압박 면접이라든지 뭐 우리가 모르는 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위축이 되죠.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몰라도 일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처음 신입사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거를 모든 일을 다 알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열심히 배우고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만약에 모르면 내가 배워서 스스로 찾아서 배워서 내가 열심히 이 일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이런 이 자신감을 그 면접관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약간 면접 코칭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런 자신감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약간 성공한 에피소드가 있고 경험담이 있고 그런 걸 또 면접에서 물어보죠. 성공한 경험담, 실패한 경험담, 에피소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걸 물어보죠. 물론 이제 그런 걸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잘 해다 보면 약간 관록이 좀 쌓여요. 관록이 좀 쌓이면은 그냥 일이 그냥 대충 들으면은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보이게 돼요. 여러분이 그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이 느낌들은 굉장히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그 상사는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사람을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상사들은.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는 외국계 기업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계 기업은 내 상사가 될 사람은 한 명이에요. 내 직속 상사는 한 명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료예요. 그러니까 내 상사도 그 직속 부하는 나 한 명인 경우가 많아요. 많아봤자 뭐 2명 정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사가 이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나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사의 그 요구하는 그 바를 다 충족을 시켜야 돼. 그러려면은 이 자신감과 적극성이 없으면은 상사는 나한테 믿고 일을 맡기고 시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과 적극성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내정받은 그 회사에서는 인터뷰를 5번 진행했어요. 총 5번. 그 5번 진행했다는 이유가 뭐죠? 여러 사람이 나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왜냐면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이 포지션에 해당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를 굉장히 그 심층적으로 굉장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 피드백을 계속 받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요. 외국계 기업은. 그리고 또 이제 외국계 기업은 의외로 그 일본 기업보다 그 영어로 하면은 훨씬 이제 wet 젖었다고 하는데 그 wet하고 dry 있잖아요. dry는
건조한 거고 wet은 이제 약간 축축한 거, 젖은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지연 이런 것도 굉장히 혈연 지연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요. 외국계 기업이 의외로. 그래서 그 왜냐면은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데 잘하는 게 증명이 돼 있어. 그러면은 그냥 뽑아서 데려오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뷰 조금만 봐서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완전 추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상사가 이제 마음에 들면은 자기가 왜냐면 자기 직속 부하니까 상사가 이제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냥 완전 그 인사팀에 추천 넣어가지고 얘는 무조건 뽑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인사팀에서 그냥 면접을 보는 거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사가 이제 단순히 여러분한테 일을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일, 그 프로젝트를 함께 이제 수행을 하는, 함께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일하는 동료, 코워커라고 하죠. 코워커나 아니면은 정말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사와의 그런 팀들과의 그런 유대감, 연대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구축시키고 하는데 그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영어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감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사, 직속 상사의 마음에 들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제 줄 선다고 그러죠. 그 직속 상사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이 상사가 만약에 유능해가지고 이 상사가 승진할 때 여러분도 같이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상사가 예를 들면 부서를 이동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데리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 상사가 여러분의 연봉을 책정을 하죠. 이 상사가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연봉 그냥 계속 다 올려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다 시켜주고 쉬는 날도 휴가도 다 내주고 왜냐면 내가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상사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이 상사와의 이 유대감, 연대감이 굉장히 외국계 기업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상사와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잘 맞으면은 정말 회사 생활이 편해져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잘 적응을 한 사람들은 일본계 기업으로 다시 잘 못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일본계 기업을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은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 외국계 기업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 일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응만 잘한다면 굉장히 편한 것이 외국계 기업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어 능력, 그 다음에 해외 경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극성과 자신감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 외자계 취업을 지원할 때 외자계로 전직을 할 때 일본 같은 업계에서 일본계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수도 있다. 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갖추신 분들은 여러분이 전직 시에 한번 이제 외자계 회사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이제 일본 유학이나 아니면 일본 취업에 관해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댓글란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짠해.